오. 오? 오. 오. 여기 꽤 재밌는데 이거? 오. 씨. 네, 안녕하세요. 캠핑고고 아니지 오토트리뷴이지 오늘. 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리뷴 양봉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i30 N9이라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은 리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소개를 하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i30 N9은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생소하고 좀 그런데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N과 그리고 일반 모델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N9이라는 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속된 말로 좀 빡센 차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흐리멍텅한 그런 재미없는 차도 아니고, 모터스포츠나 고성능차의 경계선을 일상용과 그 선을 넘나드는 그런 좀 특이한 모델입니다. 아무튼 i30는 도로에서 종종 보셨을 텐데, 이제 일반 모델과 다른 거는 일단 디자인이 가장 큰 차이예요. 디자인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여기 헤드램프에 블랙 몰딩이 들어가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약간 스포티해진 그런 인상을 주고요. 그리고 범퍼 보시면 범퍼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범퍼가 예전에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주간주행등이 약간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제 N9의 그 범퍼가 들어가면서 가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 공기 흡입구라고 표현하기는 좀 거창하지만 이쪽으로 공기가 흐를 수 있게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범퍼 디자인이 거의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i30 N과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하고, 여기 보시면 앞에도 립 스포일러가 얇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진짜 N에는 좀 빨간색 포인트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얘는 빨간색은 아니고 대신 약간 반광 크롬 그런 느낌으로 은은한 그런 크롬 톤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운데 그릴 보시면, 그릴도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그릴 안쪽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얘는 그릴이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자인이 얇아지면서 메쉬 타입으로 입체감을 더 강조했고요. 물론 그래도 이제 기본 모델과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디자인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범퍼 아래 여기 공기 흡입구 이 부분이 커졌어요. 이게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좀 얇아요.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라고 하면은 N9 모델로 바뀌면서 이게 좀 더 넓어졌습니다. 주행에 좀 더 유리하게 그렇게 설계됐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옆에서 보시면 타이어도 크게 다릅니다. 타이어도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 이런 게 들어가 있고, 휠은 18인치로 동일하긴 하는데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기존의 i30는 좀 다이아몬드 커팅일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얘도 물론 그렇긴 해요. 근데 그 안쪽으로는 스퍼터링 휠처럼 그렇게 코팅된 그런 효과가 들어가 있고, SUV 쪽에 좀 더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2세대 모델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때 디자인이 좀 발전된 형태 같아 보이기도 하고, 좀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하지만 나름 또 N9이라고 해서 신경 쓴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옆모습은 거의 비슷한데, 뒤쪽에서도 보면 뒤쪽 디자인 바뀐 게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뒤쪽에서 이제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이 가로로 강조되는 이 디자인이 끝나는데, 얘는 이제 N9이잖아요. N9 여기 배지도 들어가 있는데, N9이다 보니까 여기 아래쪽 요 디퓨저가 들어갔어요. 물론 디퓨저가 보시다시피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 라인이 가로로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디퓨저의 역할을 크게 할 것 같진 않은데, 디자인적으로 좀 멋스럽게 꾸며놨고, 이 디자인도 알고 보면 진짜 N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보시다시피 범퍼 옆에서부터 꺾여 들어온 요 느낌, 요게 밑에서 차를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안정감 있고 스포티해 보여서 그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머플러 보시면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가까이에서 들어보면 배기음이 좀 들려요. 물론 벨로스터 N이랑 비교하시면 안 되고, 기본 모델에 비해서는 배기음이 들린다는 거. 좀 아쉽다고 하면은 밖에서는 이런 배기음이 좀 더 잘 들리는데 실내에서는 배기음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벨로스타인처럼.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밖에서는 이제 거의
기본 모델하고 동일한데 저는 디자인이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기존의 i30N도 뭐 기본 모델도 좋지만 이렇게 N라인으로 바뀌면서 뭔가 이렇게 옹골차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잘 바뀐 것 같습니다. 특히 컬러 같은 경우는 원래 외장 컬러가 6가지였는데 이건 뭐 기존에 있던 컬러긴 합니다. 2가지가 더 추가되면서 8가지인가 그렇게 바뀌었고요. 내장 컬러도 직물 포함하면 5가지인가 그렇더라고요. 현대차가 이 i30 판매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품성을 개선해서 뭔가 춥죠. 저희가 진짜 지금 추운 환경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은 눈이 좀 많이 녹았네. 어제 여기 첫눈이 내렸거든요. 오늘 제가 지금 추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손을 비비고 있는데 오늘 열악한 환경에서 촬영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뭐 잡소리였고 일단 들어가서 또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실내에서도 i30 N라인이 기본 디자인하고 좀 다른 게 많은 것 같아요.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핸들이 디자인이 많이 달라요. 이게 벨로스터 N하고 거의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똑같은 디자인이어서 이 패들 시프트도 이렇게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여기도 되게 슬림해요. 이게 원래 i30는 이렇게 슬림하지는 않거든요. N 전용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면서 얇아졌고 가운데에도 그래서 N이라는 이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스티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타공이 정확히는 타공이 되어 있고 여기 안쪽에 빨간색 스티치가 이렇게 바느질이 들어가 있고요. 진짜 N이랑 다른 거는 뭐냐면 여기 N 전용 그 버튼이 없어요. 드라이브 모드 N 바꿀 수 있는 버튼 그것만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패드 시프트도 굉장히 커가지고 조작하기 좋고요. 저는 이 정도 패드 시프트는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 정도 요거는 상당히 좋네요. 이제 벨로스터 N을 시승할 때는 요 패드 시프트가 없었는데 얘는 아무래도 자동이다 보니까 이런 게 추가됐고요. 이 변속기 레버도 기본 모델은 동그란 거예요. 코나랑 똑같은 건가? 아무튼 거의 비슷했는데 이제 N라인으로 바뀌면서 변속기가 더 멋있어졌습니다. 디자인이. 여기 N 로고도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타공이 들어가고 딱 빨간색으로 이런 포인트를 줬어요. 물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수동 변속기가 추가돼서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벨로스터 N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건 이제 앞으로 벨로스터 N이 자동 변속기, 그러니까 정확히는 DCT로 출시된다고 하면 이런 디자인이 적용될 것 같아요. 조작성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만졌을 때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트 보시면 이런 빨간색 스티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카페트 이런 가장자리에까지 그 뭐 에어컨 송풍구라든가 뭐 이런 쪽에 다 들어가 있고 시트 가장자리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뭐 탄소 섬유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나게 스포츠 그런 모델다운 그런 분위기를 내주고 있고 그리고 시트 가운데 보면 또 N 로고가 선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모델과 차별화를 두고 있고 물론 진짜 N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그런 시트예요. 보면은 뭐 상하 이렇게 조절도 가능하고 이런 것도 이 운전석 쪽은 보면은 전동이거든요. 이런 전동도 들어가고 이쪽에 보면 시트를 2가지 모드로 이제 저장할 수 있어요. 메모리 시트가 그런 것도 편한 것 같고 상품성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준중형급에 오토홀드 있는 차는 정말 보기가 힘든데 얘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홀드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을 그래서 대신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거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천장 위로 여기 또 다 블랙 컬러예요. 블랙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블랙 컬러를 왜 사용했느냐, 스포티한 거 강조해 주는 것도 있고 이 빨간색 스티치 그리고 이 포인트 컬러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런 블랙 컬러를 천장까지 썼다고 해요. 이런 거 다 좋아요. 좋은데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계기판이 안 바뀌었어요. 계기판도 예전에 아반떼 스포츠나 뭐 이런 것처럼 약간의 좀 포인트를 줬으면 그럼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안전벨트도 이렇게 보면 빨간색으로 멋있죠.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굉장히 멋있고 물론 이 빨간색은 여기 변속기에 들어간 빨간색보다 약간 흐릿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블루링크가 2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블루링크 이런 것도 5년으로 늘어났어요. 5년으로. 사실 이런 것도 별건 아니지만 다 돈이고 아깝잖아요. 근데 이런 게 늘어나서 뭐 내비게이션 찍었을 때나 아니면은 뭐 차량 상태 확인하거나 그럴 때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요즘은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차량을 먼저 시동을 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5년으로 늘어난 거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실내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엔진룸으로. 네, 이제 엔진룸은 아무래도 새 차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합니다. 막 보면은 터보도 막 이런 라인도 멋있게 들어가 있고, 터보 GDI 엔진이라고 이렇게 커버도 멋있게 들어가 있는데요. 아, 왜 이렇게 추워? 다시. 이게 아반떼 스포츠랑 똑같은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최고 출력이 204마력. 이게 최대 토크는 27kgm거든요. 그러니까 뭐 엔진 출력 자체나 토크를 봤을 때는 뭐 꽤 잘 나가는 그 정도 제원을 가지고 있고, DCT 연비가 더 좋아가지고 복합 연비 기준으로 11.8kg, 그리고 수동 변속기가 11.4kg가 나옵니다. 연비가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아쉬워요. 연비가 그래도 조금 더 나와줬으면 데일리카로 활용할 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엔진 마감은 나름 잘 해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쪽 안쪽에도 마감돼 있고, 앞에도 고무 파킹 들어가 있고, 이 뒤쪽에도 고무 이렇게 처리는 잘 해놔서 마감은 상당히 깔끔한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이쪽에도 다 이게 지금 고무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수입차도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거친 차량들이 많거든요. 그런 차량을 생각해 보면 마감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런 배선 라인이라던가 이런 것도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아직 새 차라서 이런 필름은 벗겨져 있지 않네요. 내 차였으면 벗겼을 텐데, 진작. 아무래도 준중형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수동으로 닫아줘야 합니다. 문짝 소리 한번 들어볼까? 오! 뒤가 좀 더 가벼운 느낌이 나긴 하죠.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코나랑 비슷하네요. 저희가 평소에 타는 코나랑 비슷해. 이게 요즘 소형 SUV가 인기여서 그렇지 그거 아니면은 좀 팔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품성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컬러도 멋있고, 그리고 여기 파노라마 선루프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코나에는 이런 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상품성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뒤에 에어벤트도 들어가 있고, 또 하나 깜짝 놀랐던 게 참, 이게 뭐냐고요? 오토 윈도우. 현대차 이거 정말 오토 윈도우 잘 안 넣어주잖아요. 물론 얘는 풀옵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코나에도 이거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거 오토 윈도우 이런 거 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빠뜨린 게, 여기 도어 안쪽에 보면 예전에는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은색 이런 색깔이었는데, 얘는 지금 딱 깔끔하게 이렇게 같은 색깔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이게 좀 약하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전혀 약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JBL 스피커 들어가 있고, 물론 뭐 음질이 대단히 좋은 건 아닙니다. 기본 스피커보다 조금 더 들만한 수준이고, 페달도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고 가운데 고무로 돼 있어서 되게 스포티해 보이고, 이 미끄러지는 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시승하러 가보시죠. 일단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해치백이다 보니까 엄청 통통 튀어요. 벌써 지금 비포장이라서 더한데, 그리고 노면 이거 소리 너무 잘 올라온다. 오, 휠스핀. 지금 에코 모드인데. 오 제법인데요? 엔진은 기본 모델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벌써 지금 에코 모드로 좀 타볼게요. 오, 엔진음이랑 배기음이 조금 들리는데 막 N처럼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기대했던 거 이상이에요. 차는 제자리에 있습니다만 소리는 네, 좀 커지네요. 이거 드라이브 모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오. 지금 카메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시는데 아마 불편할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가 노면이 안 좋거든요. 이 통통 튀는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비는 잠깐 리셋 좀 해놓고, 내리막길에서는 좀 위험하니까 좀 안전하게 가면서 브레이크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기대를 전혀 안 했거든요. 기대를 전혀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꽤 재밌는데 이거? 오씨, 내리막길이라서 더 빨라. 엔진음이나 배기음이나 다른데 이게 좀 근데 소음 처리나 이게 조금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밑에서 하부에서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건 조금 아쉬운데 언더코팅을 해야 되나 이거? 아유 괜찮다. 아유 근데 이거 좀 너무 통통 튀어서 그렇긴 한데 이거 그래도 뭐 해치백은 요래야 돼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와인딩 코스 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i30 자체를 탈 일도 많이 없는데다가 N라인 N도 아니고 N라인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N 구입하실 분들은 N 사셔야 됩니다. 이거 뭐 그냥 맛보기 정도지 N은 아니다 보니까 실망하실 수도 있고 N은 나한테 좀 과분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속감도 전 개인적으로 아반떼 스포츠보다 더 지금까지 느낌은 더 좋아요. 이게 브레이크 밟을 때도 확 꽂히는 게 아니라 되게 안정감 있게 급제동 딱 하니까 비상등 수동 모드로 이게 지금 제가 수동 모드로 바꿨었는데 처음에는 확 좀 울리는 그런 게 있네요. 근데 6000rpm까지 써가면서 변속이 됩니다. 순식간에 4단까지 올라가는데 입이 마르는데요? 저는 제 운전 실력으로는 i30N의 성능을 충분히 끌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무튼 요런 N라인 정도면은 충분히 재미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킷은 딱히 안 가고 그냥 평상시에 타면서 와인딩 코스 나왔을 때 한 번씩 좀 스포티한 주행을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거 충분히 재밌게 이거 완전 와씨 근데 어쨌든 잘 만들었다 이거. 얘인데 패들 반응도 빨라요. 이 정도면 물론 진짜 고성능 차나 이런 거에 비하면 조금 느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지금 60km 조금 안 되는 속도에서 2단까지 내려가네요. 패들로 4000rpm이 약간 넘기면서. 근데 하체가 단단해서 통통 튀긴 하는데 그래도 와인딩 타기에 정말 재밌네요. 이 정도면은 N은 조금 가격대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가격대도 그렇고 약간 낮은 데다가 옵션도 더 풍부하고 이 정도 성능 이거 스포츠 모드 지금 뭐 앞에 차도 있고 그러니까 에코 모드로 한번 타볼게요. 이거 뭐 에코 모드 하니까 뭐 핸들도 조금 가벼워지기도 하고 변속도 좀 빨리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에서는 강제로 60km 정도에서 2단에 걸리는데 지금 에코로 바꾸니까 60km에서 4단이 걸리네요. 60km 넘어가면 바로 5단으로 넘어가고 얘가 아무래도 7단 변속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고단으로 쓰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아쉽다. 와인딩 막 더 타고 싶은데 요거 시승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번 시승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시승을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아반떼 스포츠 괜찮다고 했다가 엄청 막 까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그 각이야 완전. 아반떼 스포츠도 그때 제가 완전 극초반에 탔어가지고 뭐 그럴 리가 없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나가 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1600cc로 괜찮은데요? 오 속도계 막 엄청난 속도로 꺾입니다. 꺾이는데 불안한 느낌이 별로 없네요. 이야 여기는 서킷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확인했으면 됐어요. 지금 출발해서부터 보셨겠지만 쭉 밀고 가요. 쭉 완전히 제껴질 때까지 리밋에 걸릴 때까지 쭉 밀고 갑니다.
제가 이번에 차를 처음 타는 건 아니에요. 잠깐 타긴 했었는데 그때는 요 정도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이게 차선 이탈 보조가 있어가지고 차선 이탈 잡아주는구나. 뭐야, 넘어가네? 점선은 또 넘어가네요. 실선은 넘어가는구나. 약간 잡아주고 넘어갈 때도 있고 조심해야겠다 이거. 지금은 또 잡아주고. 요 안전 장비만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뭔가 이 로직이 있는 것 같은데, 딱 잡아주는 로직이. 근데 영상 짧게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괜찮다. 이게 차라는 게 꼭 빨리 달리거나 과속하거나 그래야만 재밌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좀 저속 구간에서도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라는 게 그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평상시 국도에서도 재밌게 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선수도 아니고 여기는 국도이기 때문에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지켜보고 있지 않다고, 경찰이 없다고 막 너무 과속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저는 서킷에서 벨로스터 N이 막 미끄러져도 어느 정도 슬라이드가 돼도 이게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슬라이딩이 돼서 그게 정말 재밌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좀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약간 그런 스릴 같은 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믿음이 가는. 1.4 터보 사실 분들한테는 뭐 모르겠지만 1.6 터보 사실 분들은 꼭 N라인으로, 물론 기본도 굉장히 좋았어요. 예전에 기본 모델도 타봤을 때 굉장히 재밌게 탔는데 근데 N라인은 이 핸들 잡았을 때 이 느낌부터가 다르고 상당히 좋습니다. 핸들도 두툼하고 그립감도 좋고 통통 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젊으신 분들, 결혼하기 전 아니면 세컨카 이런 걸로는 좋은데, 이게 가족, 아이가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요. 운전하는 본인은 굉장히 재밌다고 막 타는데 동승자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서 차선 넘어가면 소리 딱 이런 거 잡혀주고, 브레이크 한 200씩 쏘면서 갑자기 그 브레이크 밟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제한속도 안에서 막 타다가 지금 브레이크 밟은 건데, 이런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브레이크가 잘 듣네요. 엔진은 배기음, 제가 아까 배기음이 밖에서는 설명할 때 이제 안쪽에서 별로 안 들린다고 했는데 스포츠 모드 타니까 잘 들리는데, 이 정도면. 이게 미쉐린 지금 타이어도 파일럿 스포츠 4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그립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현대차에서 진짜 저 예전에 아마떼 MD 탔었거든요. 근데 요 정도 타면 MD는 막 날아가요. 막 이륙할 것 같고 막 그냥 물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막 그냥 쓸려 나가는데, 얘는 벌써 현대차가, 그게 제가 그때 2011년식인가 10년식인가 탔었으니까 그때 생각하면 진짜 장족의 발전한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N라인은 N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진짜 기대를 안 했어요. 어차피 N라인이지 N은 아니니까 계속 스포츠 모드로만 타고 싶다. 약간 속도를 줄였다가 제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속에서는 조금 힘이 딸리는 게 느껴집니다. 고속 영역에서 약간 변속기를 보호하는 느낌? 이런 것도 좀 들고, 그게 조금 이제 i30 N라인의 한계라면 한계인 것 같아요. 벨로스터 N 탈 때는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었는데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연비 주행을 좀 해볼까요? 조금만 연비 리셋 해보고, 뭐 본격적인 연비 주행은 아니고 어느 정도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연비 주행은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크루즈 컨트롤로 지금 제한 속도인 80을 놓고 앞차 간격 조절되고, 어댑티브 그 스마트 컨트롤, 스마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80km로 이렇게 주변 구경도 하고 치악산 구경도 한번 하고요.
옆에 여자친구도 한번 보고. 연비가 이 i30 N9은 연비가 높게 먼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30 몇이었는데 지금 26점 몇으로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근데 80km로 달려도 진짜 통통 튀네요. 그죠? 뒤에 카메라 엄청 흔들리겠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예전에 그 일반 모델 시승했을 때 그때는 연비 잘 나왔거든요. 얘도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80km 요 속도로 거의 3km 정도 주행했는데 요때 연비가 20km 정도 나오니까. 그리고 사실 웬만큼 배기량이 큰 차 아니고서야 이렇게 외곽도로나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연비 그렇게 안 나오는 차들은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연비는 뭐 더 타보나 마나 10km대 중반 정도, 중후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4km 넘게 주행했는데 계속 20km대 이제 유지가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80km로 주행하면서 RPM을 한 1800 정도를 썼어요. RPM을 높게 쓰지 않다 보니까 연비 높아지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와, 브레이크 깔끔해. 서스펜션이 군더더기가 없어요. 주변에 차량이 없어서 잠깐 해봤는데 좌우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드에 따라서 좀 다르긴 다르다는 거, 뭐 핸들의 느낌이나 뭐 서스펜션의 변속기 이런 느낌들이 달라지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데, 물론 저도 코나를 샀습니다. i30를 안 사고 물론 저도 코나를 샀는데 참 좋은 차인데 안 팔려. SUV 인기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코나를 타면서도, 코나도 좀 하체가 좀 단단한 편이어서 코너 이렇게 돌아나갈 때 느낌도 괜찮고, 또 반대로 이제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는 좀 튀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i30 N9 타보니까 확실히 해치백은 해치백이네요. 이게 더 단단하고 코너를 돌아 나가는 느낌도 훨씬 더 좋고, 소나타 터보 그리고 벨로스터 터보 1세대 시절에 그 가상음 막 그 커지는 거 있었잖아요. 뭐라 그랬죠? 제가 듣기에도 창피한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그게 좋네요. 지금 자연스럽고, 지금 엔진음이나 배기음이 그때 그런 가상음에 비해서는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좀 있습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타면은 계속 이렇게 타실 분도 없겠지만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노면이 되게 안 좋은 구간인데 이 노면을 너무 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타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더 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뭐 제가 정확하게 이런 하드웨어적인 차량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공기흡입구 이런 것 때문에 냉각이 아무래도 좀 더 좋아졌을 거고, 타이어도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다른 부분도 뭐 달라지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저희가 뭐 하체를 떠보거나 아니면 뭐 현대차 쪽에서 뭐 자료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그런 쪽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밌습니다. 굳이 N이 아니어도 재밌게 탈 수 있어서 그동안 N을 이제 구입하려고 보셨다면 이런 차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모델 자체도 성품성이 좋긴 하지만 이 N9이 들어가면 차도 더 멋있고 이게 운전하는 재미가 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매력적이고, 현대차에서 분명히 이거 현대차에서 많이 안 팔릴 거 알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델 내놨다는 그 점 자체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천만 원 중후반대로 가다 보니까 뭐 세금 합치면 3천만 원 육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렴한 건 아닌데, 또 벨로스터 N은 대신 그랜저랑 가격이 겹치잖아요. 수동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N보다는 그래도 한 5, 600? 아니면 그 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옵션도 훨씬 더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합리적이기도 하고, 물론 얘 i30 N9도 수동 모델이 있기 때문에 수동 모델은 제가 알기로 2,400? 그리고 옵션 뭐 다 이것저것 넣어도 한 2,500인가? 비교적 합리적에 구입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저렴한 걸 찾는다면 아반떼 스포츠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회가 되면 리뷰 자주 좀 이제 늘려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으셨더라도 구독이든 싫어요든 네, 좀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부족한 점 있으면 개선할 테니까 그런 부분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